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하루 종일 시중에 화제입니다. 그거를 말할 때 해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난리 났다. 야단 법석이다. 큰일 났다. 뒤집어졌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물론 우리가 예상한 바입니다. 당연히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덕수의 복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관심을 둔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거는 한덕수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말이죠. 계엄의 적법성 여부, 다시 말해서 이 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지 이거를 사실은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계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게 조금 남는 하나의 쟁점입니다. 약간은 캥기는 점이 있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서 과연 누가 각하를 내릴 것인가? 다시 말해서 200석과 151석, 200석과 151석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누가 151석을 택하고 누가 200석을 택할 것인가? 이거는 말이죠. 저쪽,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저쪽은 확실하게 151석으로 할 거다.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다. 이건 정해졌던 얘기입니다. 이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 다시 말해서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김영두.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각하가 하나도 없고 거기를 넘어갈까? 그런데 각하가 2명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정영식과 조한창이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김복형이 각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영식과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내준 겁니다. 조한창도. 이거는 말이죠.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절차의 적법성. 그러니까 200석으로 가야지 왜 151석이냐.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정영식과 조한창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로 가겠구나.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너무나 많은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국회의 절차 위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근데 그거를 증거로 갖다 쓴 거. 헌법재판소의 절차 위반.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수사 기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법에 못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갖다 쓴 거. 그다음에 증거 조사 제멋대로 한 거. 그것뿐입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는데도 이거를 그대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거. 국회에서 조사 절차도 안 하고 청문 절차도 안 하고 피청구인의 윤 대통령 측의 의견도 듣지 않은 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거. 이 모든 것들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허영 교수 같은 헌법학자들이 절차 위반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분명히 각하로 간다. 절차 위반으로 간다.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 여기서 김복형 재판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각하로 가진 않았지만 김복형 재판관이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지점을 알려드리죠.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하로 간 건 말이죠. 이건 이제 절차적으로 절차가 안 맞으면 날려버리겠다는 건데, 우리 김복형 재판관은 어떻게 했냐면 기각은 기각인데 다른 4명하고 다릅니다. 다른 5명하고 달라요. 기각은 기각인데 완전한 기각으로 한 겁니다. 완전 기각. 완전 기각이 뭐냐면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완전 기각이 뭐냐면 말이죠.
한덕수는 1도 헌법 위반이 없고 1도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하는 안 시켰지만 본안에 들어가서 한덕수는 1도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겁니다. 즉 특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리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거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은 탄핵 사유로 삼고 있잖아요.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는 선출권만을 갖고 있는 거지 임명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임명 기간도 없다. 임명 기한,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했을 때 대통령이 며칠 안에 임명해야 한다? 없지 않느냐? 없어요. 그냥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되면 돼 있지, 그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뭐 꼭 임명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게 없어. 그냥 국회가 3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규정은 없어. 하지만 대통령이 말이죠,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선출한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국가 인사라든가 너무나 아닌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30일 이내 이런 게 없어. 그냥 국회는 3명을 선출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3명을 지명한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또 3명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3명은 자기 맘대로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임명하면 되는 거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면 되는 거고, 3명은 국회에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임명 기한이 없다고. 그거를 김복형 재판관이 정확히 짚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법대로, 원칙대로 해석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김복형 재판관이 윤석열 재판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잖아요. 원칙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해석하면 지금 소추사실 동일성이 깨졌잖아요. 그거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어겼잖아요. 증거 지금 쓸 수 없는 증거 마구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원칙대로 판단하면 다 날려버려야죠. 원칙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도 각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각하로 안 가도 기각은 뭐 따는 당상이고, 그래서 김복형도 각하로 간다. 그러면 김영도는 어디로 가느냐? 역시 각하로 간다. 왜냐? 어차피 6인이 안 될 바에는 저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역시 각하로 간다. 그럼 각하 4명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계선은 무조건 인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 그러면 각하가 이제 4명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미선, 문영배, 정정미 얘들은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아직은 사실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얘들도 사실은 괜히 조금 있으면 나가잖아요. 문영배와 이미선 같은 경우는 퇴임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마당에 괜히 모난돌 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각하로 가자. 기각으로 가면 괜히 또 말 많으니까 우리도 각하로 가자. 그래서 7명이 각하로 가고 1명만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7명이 각하로 가고 1명만 인용.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거야. 그때는 각하야. 기각이 아니라. 기각이 없잖아. 7명 각하, 인용 1명이면 인용 1명은 나가야 되잖아. 그럼 각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7대1 각하설이 나오는 거야. 7대1 이제 기각설이 아니라 7대1 각하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총리가 7대1 기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7대1 각하가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공유 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복형이 역시 주목되는 그런 재판관인데 김복형이 해냈다. 김복형의 이 기각 의견은, 완전 기각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신업 TV입니다.